후다닥 해갖고 성질 급하면 부자는 글렀네. 네, 안녕하세요. 절세TV 대표 세무사 윤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금 읽어주는 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자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으신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질문하는 부분이 좀 공통적인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집약을 해서 누구나 보기 쉽게 사례를 좀 접할 수 있게 다양한 걸 추려가지고 지금 책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 세금 읽어주는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부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세금을 바라보는지, 그런 내용들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쓰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테크라든지 이제 자산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게 부자와 부자가 아닌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마인드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 실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뉴스나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 기사가 딱 나오면 의사결정을 쉽게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 부자는 아니셨고요. 그냥 부자들은 어차피 정권이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지 큰 틀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지, 뭐 정부에서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겠다, 뭐 이걸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일희일비하면서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사는 기사인 거고 이게 나한테 직접 맞는지,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요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지, 사실상 관심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정부 정책이 나오면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급히 파시는 분도 있고 사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는 부자로 가기에는 조금 힘드시니까 좀 여러 번 방면에서 검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재테크도 그렇고요. 어떤 협상도 그렇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저희가 만난 부자 같은 분들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재테크나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거주를 하거나 삶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있는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당장의 이자라든지 당장의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기는 해요. 내가 탈세하겠다는 건 아니고, 탈세는 아니고 절세는 하고 싶다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탈세인 거고 법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세거든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오늘은 절세였다가 내일은 탈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과정도 보면 법이 갑자기 막 오늘부터 하지 말라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전에 어떤 흐름 같은 게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내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공부하고 기사도 찾아보고 주변의 흐름이 어떤지 전략도 하고 내 나름의 계획 같은 걸 세워야 되는 거지, 저는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면 손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남들의 얘기인 거고, 사실 내 입장에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내가 정해져 놓은 수익률까지만 챙기고 팔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부동산에서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뭐 호구가 된다거나, 이것도 남들이 봤을 때 호구인 거지 내가 나를 호구로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시되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많은 얘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사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언젠가 나도 세금을 낼 일이 생기지, 나는 관심이 없어 계속 이제 관망만 하다 보면 평생 세금을 낼 일이 한 건도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세금 읽어주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당장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세금을 내네, 이렇게 절세도 하네, 이렇게 차이도 있네, 그런 걸 조금씩 노하우를
본인이 이제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투자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본인이 공부할 상황이 안 되면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얻으시면은 의사결정을 조금 더 부담 없이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저도 다 해요.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개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고 가시고요. 또 보여요.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해 상담을 하면은 소스를 많은 분들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이 당시 시세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을 차익을 얻었네?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더 훨씬 낫네? 그게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같이 투자하면서 이제 부자이신 분들하고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팁도 많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모르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는 투기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래서 저는 주식도 사고 팔고를 잘 하지 않고요. 그냥 믿는 곳에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가 회사를 키워가면서 거기서도 회사도 크고 저도 함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를 윈윈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푼도 투자를 안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는 하세요. 근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기는 하고요. 하루 종일 보다 보면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거를 되게 유심히 보다 보면 본인이 이제 불안해지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불안한 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디에서나 업계 1위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투자해서 키울 수 있는 회사에만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라서, 본인에게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안 보던지 아니면 투자를 했으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 대출을 막 많이 끌어가지고 어떤 걸 하다 보면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지,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사실상 많은 부분에 힘들 수가 있어요. 재테크나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사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동안 내가 마음 너무 졸이고 불안하고 이렇다면 그게 어떤 나의 큰 행복이라든지 삶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걸 내가 잃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삶을 많이 즐기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가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계속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파트타임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편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편해진 거지, 모든 사람들이 삶과 뭐 일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균형은 결혼하고 좀 안정되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해도 되는 거고, 젊을 때는 조금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일도 많이 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셔야지 40대, 50대가 돼서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을 보상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나의 아이템에 꽂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실을 미리 이제 채우는 것도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절세 TV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래에 계속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세무사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세금 얘기도 듣고 자산을 관리하는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 업무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다른 세무사님들이랑 저랑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세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당장 팔아야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 같이 보고 미래 가치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부분은 세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로 크는 게 목표이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후배 세무사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전문직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업무 영역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연 상태에서 옆에도 바라본다면 추가적으로 수익 모델도 있고 내 자산도 키울 수 있고 관심을 생기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산도 지켜야 되고 옆에 유능한 전문가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부자이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이런 분들의 이제 나뉘는 선을 한번 보자면 대부분의 부자이신 분들은 컨설팅을 의뢰를 한다거나 그렇게 피를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전문가한테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나한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자들의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부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결정을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의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들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